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를 맡은 최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사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최대한 쉬운 방법을 좀 가져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우리 매장에 적합한 마케팅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실질적인 마케팅 방법론까지 이제 전략을 짜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프로그램은요, 바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웹사이트예요. 이 웹사이트는 네이버에 이제 검색되는 검색어의 검색량의 변화, 그 다음에 성별, 연령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을 바탕으로 우리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검색 키워드가 언제, 어느 월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느 성별을 위해, 어느 연령대를 위해 이제 광고를 진행해야 될지 이런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웹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교육생 분들 중에 많은 이제 요식업 쪽 하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바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운영을 이제 하시고 계실 텐데, 이 네이버 플레이스 안에도 굉장히 좀 알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가 주변에 있는 경쟁 업체들의 뭐 이제 유동인구나 아니면은 뭐 시간대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상권에는 언제쯤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어느 시기에 이제 광고를 해야겠다. 뭐 이런 전략을 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이버 데이터랩과 네이버 플레이스 이 두 가지에서 집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얻는 이런 형태로 해서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알차게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자료들이 다 이제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토대로 이제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방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뒤에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전 준비사항으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자, 마지막에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제 활용하게 될 플랫폼이 이제 챗GPT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네. 근데 챗GPT에 가입을 하려면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더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어서 이 두 개 사이트는 미리 가입을 해두시고 나중에 인공지능 실습 부분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라인 마케팅. 대체 마케팅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기초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왔는데요. 바로 온라인 마케팅은 그러니까 뭐 블로그 마케팅도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마케팅도 있고, 유튜브 같은 이제 영상 기반의 콘텐츠 마케팅, 미디어 마케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구독형으로 해서 이제 회원 가입자분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 구독형 이메일 마케팅이라는 전략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 마케팅 방법이 어떤 건지 이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알려드릴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마케팅 기법이 우리 매장에 적합한지 최종적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데이터,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고객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한다. 네,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점심시간 앞서서 30분 전 점심시간 우리가 12시 이제 피크타임 끝나고 뭐 언제까지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언제 고객들이 빠지고 약간 이런 이제 타이밍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고객 데이터의 일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라는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에 들어와서 매장에서 어떻게 이제 매장을 둘러보고 제품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 제품을 줬을 때 고객들이 더 그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네, 이런 구매 패턴, 여러 가지 이런 오프라인, 온라인을 전부 다 통틀어서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 매장에서, 우리 쇼핑몰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기록한 데이터를 전부 고객 데이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면 가장 장점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장 관심 있는 항목을 둠으로써, 네,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둠으로써 더 구매율을 이끌어낸다던가, 네,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도 이제 충분하게 이런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은 우리 매장을 찾을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매장을 찾아올까? 이런 것들이 전부 고객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런 고객 데이터를 통계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 사례를 몇 가지 이제 가져왔어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죠.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닉네임도 만들고 회원가입을 이제 유도하고 이제 쿠폰이나 포인트 같은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들의 지속적인 재방문 이런 것들을 유도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년 이제 우리가 스타벅스 굿즈라고 이제 하는 스타벅스 특유의 그 콜라보레이션 상품 같은 걸 활용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하면서 더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군, 그다음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레시피 이런 것들을 전 지사에다가 다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뜨는 우리가 이제 아마 넷플릭스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본 영상과 비슷한 영상, 추천되는 영상 이런 것들조차도 내가 시청한 이력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영상들을 시청한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더라 이런 걸 바탕으로 나한테 뭔가 콘텐츠 이것 보시면 어떻겠어요 하고 추천해주는 이런 시스템조차도 고객들의 행동들을 기록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추천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은 더 쉽게 내 관심사, 내 취향에 맞는 영상을 시청을 함으로써 더 구독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존이라는 대형 쇼핑몰, 미국의 대형 쇼핑몰에서도 이제 검색과 구매 이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 추천을 진행하고 그리고 가격 비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더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 네,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대하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일단 네이버 데이터랩은 일단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전반적으로 검색되는 검색어의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쇼핑 검색, 네, 특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야 되는 쇼핑 인사이트라는 이제 통계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맛집이라던가 아니면은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지역 기반의 이제 홍보를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지역 통계라는 이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매장에 적합한 키워드를 찾는다거나 그 사람들이 어느 때 예를 들면은 뭐 가을에 많이 찾는 이제 메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는 이걸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고객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뭐랄까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서비스 자체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의 SNS에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이제 리뷰에 참여하고 그리고 평점을 남김으로써 다른 소비자들이 이 평점을 보고 우리 매장을 더 많이 찾아오고, 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고객들의 방문을 통해서 점점 네이버 검색에서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성장하는 이런 방식을 가진 이제 특성을 가진 이제 지역 기반의 SNS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 기반의 SNS요. 자. 그래서 주요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를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우리 업체명을 검색했을 때 지도에 검색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 네이버 지도를 아직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등록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하게 되면 고객 리뷰,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 예약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검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플레이스에 방문한 유입 그런 인원수,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 직접 오진 않았지만 우리 매장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매장의 정보를 확인했다, 이런 숫자도 실제로 통계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로 바탕으로 어느 요일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어느 이제 시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뭐 이벤트를 여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이유는 바로 경쟁사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네. 동종 업종, 뭐 동종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경쟁 업체의 그 방문 트렌드를 바탕으로, 이 경쟁 업체는 이런 시간대를 노리고 뭔가 이런 고객들을 바탕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에서 배울 건 없을까? 약간 이런 측면에서 뭔가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리고 배울 점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네이버 데이터 랩을 활용해서 검색어 트렌드를 분석하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내용은 가장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직접 제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화면을 직접 검색어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맨 처음에 네이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쇼핑 인사이트, 그다음에 분야별 인기 검색어, 인기 분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쇼핑 인사이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단어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어를 분석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지역 기반 카드 소비, 뭐 이런 것,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디지털 가전에 대한 이제 컴퓨터 제품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분야별 인기 검색어에 디지털 가전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지털 가전에서 어떤 제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상단에 검색어 트렌드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은 주제어를 이제 5가지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 가볼 만한 곳, 그다음에 서울 여행. 사실 서울 가볼 만한 곳과 서울 여행은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어디 가지? 하고 검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놓고 1년치를 분석을 하게 되면요. 자,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네. 이게 실제 검색량이라기보다는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놓고 이제 100분율로 표시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서울 여행은 저 분홍색으로 쭉 낮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고, 초록색으로 서울 가볼 만한 곳이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 여행이라는 단어보다는 서울 가볼 만한 곳이라는 걸 더 많이 찾는구나. 그리고 꾸준하게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7월달 여름 이제 휴가철에 맞춰서 검색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구나. 그러면은 이 키워드는 휴가철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놀러 가는 시즌 이런 때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우리 매장을 소개하거나 하는 이제 뭐 체험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여기 아래에서 쇼핑 인사이트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또 어떤 이제 개념이 있냐면, 쇼핑 인사이트는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분야를 화장품, 그리고 스킨케어, 그리고 로션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치 또는 1개월치 이렇게 선택을 하고 조회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션 카테고리의 경우, 이제 봄철, 네, 봄철이 아니라 이제 가을철이죠. 이제 점점 이제 건조해지는 딱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검색량이 많았다가 점점 이제 여름철로 가서 조금 빠졌다가 지금 점점 서서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프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기에 로션을 마케팅하면은 로션을 구매하는 분들이 더 많겠구나라는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경쟁 브랜드 이런 것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분들이 들어간 로션을 찾는지 이런 것도 이제 키워드를 바탕으로 최대 500개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로션을 구매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기기, 성별, 연령 이 통계를 바탕으로 주로 모바일로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주로 여성분들, 73%의 여성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주로 30, 40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마케팅을 짤 때 30, 40대 여성분들을 위해서 모바일 광고를 하는 게 더 좋겠구나라는 전략을 간단하게 라인업을 좀 짜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분야 1, 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뭐 로션과 스킨을 함께 비교한다거나 하는 활용도 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매장,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좀 유용한 통계가 바로 이 지역 통계예요. 네. 이 지역 통계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땡땡동 맛집, 뭐 땡땡동 소고기, 약간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들, 네. 지도 기반의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가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서울시의 종로구 같은 경우 인기 업종, 음식점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음식점이 가장 많고 각 동마다, 각 동마다 이렇게 그래프가 따로따로 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마케팅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접근이 가능한 게 이 지역 통계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뭐 지역별 검색 관심도, 뭐 업종별 검색 관심도 등을 통해서 우리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수집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교육 자료로 넘어가서 더 추가적인 내용 더 진행해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잠깐 지역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 기반 마케팅을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맛집, 식당이나 이런 곳들은 전국에서 오는 이제 대상으로 하는 식당도 있죠. 핫플레이스나 뭐 이런 이제 카페라던가, 변두리에 있는 카페라던가 좀 전국구로 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지역 기반으로 단골들을 만들고 그 단골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매장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이 지역 기반 마케팅을 위해선 이제 실제로 사업 준비하시면서 많은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매장 위치는 어디로 정하지? 여기는 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을 거예요. 네, 그 내용과 관련된 게 이 지역 기반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 이 지역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산업단지가 많은지, 뭐 공업단지가 많은지, 아니면 사무실이 많은지 이런 특성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대 같이 20대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트렌드한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활성화된 이런 문화적 특성들,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 행동 패턴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홍대역 몇 번 출구 앞에서 어디로 온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더라. 네, 이런 이동 경로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소비자 행동 패턴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장 입지를 고를 때 고민하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는 이제 지역 기반 마케팅에 굉장히 최적화된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마케팅,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용한 지역 마케팅의 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울 가볼 만한 곳이라는 걸 예시로 들었잖아요. 근데 서울이라는 지역이 진짜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강북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강동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강서로 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큰 덩어리의 키워드로 뭔가 우리 매장을 홍보하기에는
실제로 우리 동네를 찾아오시는,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많은 분들을 이제 우리 매장에 더 잠재적으로 데려오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기반의 마케팅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비를 절약하고, 네, 우리 지역 중심으로만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 동네 주변 지역들, 옆 동네, 옆역 동네 점점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 마케팅을 하셨을 때 더 효과적인 이제, 단골 관리라던가 아니면 지속적인 재방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벤트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기반 마케팅은 이런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전국구로 서울 어디 뭐 서울 어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어디 동 어디 뭐 어디 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지역명을 바탕으로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매장 입지를 찾을 때 우리가 고려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유효하게 쓰이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매장을 이제 처음 막 시작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 고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우리 매장에 방문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차곡차곡 데이터화가 잘 쌓여 있지 않은 상태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유사 업종 아니면은 이제 우리 매장에 찾아오셨으면 하는 뭐 20대 여성분들 아니면 30대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주변 인근 상권에서 어느 지역에 많이 가는가 이런 경쟁 지역 경쟁사를 분석해서 우리 매장도 저런 패턴을 한번 참고해 볼까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용한 경쟁사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여기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요식업 쪽에서도 가장 경쟁이 강한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쭉 내려가시면은 플레이스. 네,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곳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지도입니다. 지도. 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제가 모자이크가 살짝 돼 있어서 잘 가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윗줄에 이 두 가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이 두 개는 광고예요. 네, 네이버의 유료 광고고 밑에 있는 여기 배경이 흰색은 순수하게 사용자들의 반응, 실제로 방문객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쌓여서 순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가 만약 경쟁사를 분석한다면 이제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보다는 뭐 강남 예를 들면 불고기라든가, 네, 불고기라든가 우리가 불고기 전문점이라면 불고기를 검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광고는 제외하고, 네, 광고는 돈을 내고 노출을 하는 거니까 광고를 제외하고 광고가 아닌 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매장에 고객분들이 찾아올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를 검색 결과에서 클릭을 하고 나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지도 창이 뜨고 이렇게 우측에 중앙쯤에 이제 플레이스 이 장소의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홈입니다. 홈. 이 가장 첫 화면에서 쭉 한번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자, 다른 이제 방문자 리뷰보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방문자 리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방문한 분들이 영수증 리뷰나 뭐 이런 바탕을 하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여기에 데이터가 쌓이는 건데, 예를 들면은 소비자분들은 이 식당에 대해서 음식이 맛있어요 라는 평가를 지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재료가 신선하다, 그 다음이 친절하다, 그 다음에 특별한 메뉴가 있다, 그 다음에 매장이 청결해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 매장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의 우선순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 업체들의 소비자 리뷰를 바탕으로 이 방문자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매장을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음식이 맛있다, 재료가 신선하다, 친절하다. 그러면 이 상위 3개만 이제 완성을 해도 소비자들이 재방문할 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이제 매장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어떤 정보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네, 강남 맛집이라고 좀 더 큰 키워드로 한번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맛집으로 해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식당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에 뜨는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또 있냐면 방문자 리뷰가 아니라 데이터 랩이라고 쓰여 있는 이 통계가 있습니다. 9월 2일 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정보고요. 보시면 테마 키워드, 분위기 있는 이국적, 분위기 좋은, 캐주얼한 아메리칸 스타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비자분들이 다양한 리뷰를 통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 주요 단어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분석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리뷰를 남김으로써 이 매장은 이런 거에 좀 포인트가 맞춰진 식당으로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 업체들이 어떤 분위기에 더 신경을 쓰는지 아니면은 이런 캐주얼한 그런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거에 신경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매장을 좀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다른 것들은 추가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아래에 나오는 이 더보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검색 인기도라는 정보가 있어요. 네. 검색 인기도라는 건 이 식당을 사람들이 언제 많이 검색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이 식당 같은 경우에 일요일 한번 살펴볼게요.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검색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약간 피크예요. 그리고 월요일 한번 볼게요. 월요일은 저녁 시간이 피크. 화요일은 점심시간 피크. 그 다음에 수요일은 역시 점심시간. 목요일은 역시 약간 점심보다 약간 늦은 그 시간.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시간이고요.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그리고 업종별로 이 시간대를 바탕으로 이 시간대에 우리가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우리 매장 자체의 스케줄 같은 것들, 마케팅 같은 것들, 이벤트 같은 것들도 이제 이 시간대를 고려해서 스케줄을 짜보면 좋겠구나. 약간 이런 것도 이제 판단이 가능하신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연령별, 성별 검색 인기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즉,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식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약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50대, 60대라는 약간 단골분들,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시는 식당이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고객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골들, 그 다음에 중장년층에 대한 고객을 우리 매장에 계속 찾아올 수 있게 이런 것, 서비스나 이제 메뉴라던가 이런 것들에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참고가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 남성 50%, 여성 50%로 반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에 따른 호불호는 없는 이제 식당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다시 통계로 돌아가 보도록 다시 이제 교육 자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쟁사 분석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 플레이스의 정보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매장에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하실 때 최대한 경쟁업체들과 결을 갖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업체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경쟁업체들이 그렇게 그 키워드라던가 찾아오시는 길 설명이라던가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메뉴명도 넣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진이 이쁠수록 사람들이 많이 누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메뉴명이 정확하게 우리 메뉴판에 찍힌 거랑 정확하게 있을수록 사람들이 검색하기가 쉽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으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 사용자들이 이게 뭔가 평가를 남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글이나 뭔가 이런 피드백, 공지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소식을 주고 약간 양방향 소통을 하듯이, 고객과 소통을 하듯이 플레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네이버 지도,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을 하실 때 약간 이것도 떴으면 좋겠고 저것도 떴으면 좋겠고 하면서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단어들을 입력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식당이고 우리가 육개장 전문점이야. 그러면은 육개장, 그 다음에 뭐 이제 육개장을 찾으시는 분들, 뭐 회식이라던가 아니면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회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관련된 것들로. 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설명들을 가져가실 때 너무 광범위하게 가져가기보단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를 밀겠다. 고객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가시면은 훨씬 유용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용하면 공지사항, 뭐 소식, 이벤트, 뭐 쿠폰 제공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네이버 블로그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공식 블로그를 등록해놓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네이버 블로그를 네이버 플레이스에 연동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 홍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왔는데, 자, 지금 제가 설명이 워낙에 빨라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AI 기반 마케팅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많은 지식을 학습한, 네, 그런 이제 거대한 기계,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검색하면 알려주는, 네. 다만 이제 이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면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계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계가 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뭔가 방법을, 내가 모르고 있던 방법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인공지능에게 내가 정보를 주고 나 이런 걸로 마케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방식으로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케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뒤에 이제 뭐 주요 활용 분야라든가 뭐 마케팅의 이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고객을 세분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메뉴마다 선호되는 이제 연령대나 성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이크를 좀 자주 찾으시는 분들, 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스테이크가 아니라 뭐 와인을 같이 함께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메뉴 구성에 따라서 이 고객을 더 세분화하고, 그러니까 와인을 함께 주문하면서 스테이크도 주문하시는 고객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를 통하고, 그리고 이런 예측,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됐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예상 좀 해줘 하고 요청하면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네. 다만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는 예측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블로그에서 우리 매장을 홍보하고 싶고 우리의 신메뉴가 나왔는데 뭔가 알리고 싶어.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대신 글 써줘라던가 우리 제품을 알리고 싶어. 이런 고객분들한테 알리고 싶어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글도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마케팅에 썼을 때의 가장 이점은 시간을 정말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사업도 하시고 마케팅도 하시고 거래처 관리도 하시고 고객 관리도 하시고 정말 바쁘실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시간적인 비용을 크게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좀 더 큼직하게 좀 다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챗GPT를 활용해서, 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직원분들이 있으신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작은 소상공인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가끔씩 이제 아침 회의나 저녁 회의 같은 걸 통해서 보통 아침 회의죠. 아침 회의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마케팅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서로 아이디어를 던지고 회의하는 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보통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네, 계속 이제 점점 이제 생각을 점점 구체화해 나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회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인공지능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혼자 하시는 대표님들도 직원분들이 있는 대표님들도 인공지능을 한번 우리의 뭔가 회의 서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장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매장, 예를 들면 화장품 매장이에요. 화장품 매장이고 여기 상가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매장은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팔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은 20대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매장을 더 홍보하기 위한 화장품 마케팅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이게 더 굉장히 잘 나왔네 하고서 참고를 해서 네, 아이디어를 점점 구체화해 나가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홍보 문구, 네, 블로그 하시는 분들 아니면 카드뉴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고민하실 거예요. 대본은 어떻게 쓰지? 글 어떻게 쓰지? 뭐 광고 문구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건데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지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콘텐츠 아웃라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예문을 이제 간단하게 적었는데 건강식품의 장점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 아웃라인을 작성해 주세요. 아니면 블로그 포스트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아니면 키워드 광고에 적합한 홍보 문구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네, 그렇게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들 가져와서 약간만 수정하시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제 광고 소재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 문구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분석했던 이런 뭐 통계, 그래프 스크린샷이라던가 아니면 따로 엑셀로 저장해 둔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인공지능한테 던지고 우리 회사와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을 좀 비교하고 분석해 주세요. 우리 매장에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 매장의 그런 이제 뭐 선호되는 연령대나 성별, 그다음에 시간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경쟁사만큼 더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객 세분화 및 개인화 전략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하긴 했는데, 네. 앞서서 저희가 행동 패턴, 구매 이력, 인구 통계학적 정보, 뭐 이게 성별, 연령,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매장에 주로 찾아오는 고객분들이 그냥 30대가 아니라 주말 오후에 주로 오시는 30대 직장인 같이 더 명확한 소비자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더 명확한. 네. 그냥 막연하게 30대들을 위한 마케팅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30대들이 만족을 할지 여기에서부터 고민이 많은데 더 이렇게 꼼꼼하게 주말 오후에 주로 구매하는 30대 직장인이라는 꼭 꼼꼼한 이제 뾰족한 그룹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은 그 고객들 물론 전체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보다 좀 그룹의 크기는 작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성공 확률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를 통해서 고객을 더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그 고객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인공지능한테 예측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케팅을 만약 하게 되면 고객들은 어떠한 경로로 우리 매장을 방문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고객들이 방문을 하기 위한 뭔가 주요 포인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성과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예측도 한번 해볼래? 하고서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다양하게 아까 보셨던 플레이스 통계처럼 평일과 주말이 다른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평일에는 오전에 점심시간에 많이 오시고 주말에는 오후에 많이 오시고 약간 이런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요일별로 고객들을 우리 매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우리 매장에 관심을 가지는 고객분들의 그 행동 패턴에 맞춰서 더 개인화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챗GPT 화면을 제가 띄워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GPT는 기본적으로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유료 버전에서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참고로 챗GPT는 월 22불, 그러니까 만약 사업자로 결제하시면 20불입니다. 네, 세금이 면제가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요금제로 해서 선택을 하셔서 결제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만약 결제가 조금 망설여지신다 생각하시면은 무료 버전으로 한번 비슷하게 따라해 보시는 것도 충분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자, 앞에 있는 이 데이터랩,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나오는 방문자 리뷰, 그 다음에 데이터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제가 지금 매장 정보가 가려져 있긴 하지만 한번 이것들을 스크린샷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인공지능, 챗GPT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캡처된 거를 이렇게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인공지능에게 전달하고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석에 필요한 세 가지 정보들, 네, 세 가지 정보들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이 매장을 찾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마케팅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서 그냥 편하게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진들을 읽고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음식이 맛있어요라는 리뷰가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리고 맛과 넓은 공간, 친절한 서비스, 많은 양, 신선한 재료 등이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인기 키워드로는 햄버거, 레스토랑,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이고 주로 외식이나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약간 그런 테마를 가진 이제 키워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당은 이제 캐주얼한 다이닝, 그 다음에 외식, 약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식당이다라는 걸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검색 인기도는 토요일 7시에 주로 이제 높은 걸로 나타났다. 그래서 주말 저녁 시간대에 매장을 주로 방문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검색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하면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이 숫자들을 잘 볼 줄 모르더라도 내가 그냥 사람한테 말 걸어서 한번 대신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요청하듯이 그냥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만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줘요. 네. 자, 음식이 맛있다, 양이 많다, 재료가 신선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메뉴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풍성한 요리 같은 슬로건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해주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매장이 넓다, 이제 하면 가족 모임, 그 다음에 회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식사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케팅 포인트를 뭐 블로그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SNS 홍보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포인트를 강화하면 어떨까 하고 인공지능이 제안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대들, 예를 들면은 뭐 특정 프로모션인데 특정 시간대, 특정 메뉴만 할인해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중장년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뭐 건강에 좋은 메뉴를 뭐 이제 강조하거나 조용하고 편안한 식사 환경, 약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거나,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약간 선호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조금씩 미세하지만 다르게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제가 캡처해놨던 이 데이터는 남성과 여성의 이제 50대 5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여성분들이 주로 찾는 곳은 데이트 코스, 약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좋은데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약간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곳들은 데이트 코스가 오히려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조차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 코스를 조금 강조해서 광고를 하고 싶은데 적합할까? 하고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냥 편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단 전체적인 특성,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전체적인 특성을 봤을 때 데이트 코스라는 광고는 굉장히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줘요. 네. 그래서 분위기 있다. 약간 이런 소비자들의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평가들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트 코스로서 가치가 있는 우리 매장으로서 이제 홍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제 블로그 글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매장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 글을 쓰고 싶어 800자로 써줄래? 하고서 요청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잠깐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막 글을 써요. 막 열심히 씁니다. 자동으로 막 순식간에 써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매장 이름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우리가 좀 더 넣어야 될 부분은 넣고 그리고 이건 잘못됐냐면 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문구라던가 블로그 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만약 저희가 엑셀로 사장님들이 뭐 시간을 들여서 엑셀로 이제 우리 매장의 데이터들, 그다음에 경쟁 매장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소비자들이 뭘로 검색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만약 분석을 해둔 상황이라면 엑셀로 되어 있는 또는 CSV라는 엑셀 내보내기 하면 나오는 그런 파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파일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미지를 보여준 것처럼 파일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업로드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자, 메시지 입력창 왼쪽에 파일 첨부 기능을 활성화해서 컴퓨터에 업로드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샘플로 우리 매장에 대한 리뷰와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한번 이걸 넣고 우리 매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우리 매장 리뷰, 우리 매장 정보입니다. 네. 우리 매장 정보인데 이걸 바탕으로 분석 좀 마케팅 전략을 위한 분석을 도와줄래? 하고서 요청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엑셀로 된 파일들이 쭉 열리면서 네, 쭉 뭔가 분석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단순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설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약간 느리네요. 네. 이렇게 가게 이름, 매장 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네, 새로 고침 한번 하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매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이 블로그 또는 댓글로 쌓은 그 사용자 평가, 네, 이런 것들을 쌓은 리뷰들, 이런 리뷰들을 쭉 모아서 인공지능한테 던지고 분석을 시키면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줘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연령대 및 성별 분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주 타겟층, 우리 매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의 주 타겟이 누구냐,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주로 뭐 남성분들이냐, 여성분들이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느냐, 방문 시간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일별, 시간대는 요일별, 네. 그래서 날짜, 리뷰 작성일 같은 걸 통해서 언제 이제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남겼는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시간대별 그래프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이 주로 긍정적으로 남기는지 부정적으로 남기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네, 실제로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쟁 매장 비교도 가능하겠죠. 네,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 매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로 우리 매장의 평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소비자분들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든, 플레이스든, 아니면 자사몰이든, 여러 가지 이제 뭐 SNS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수집된 댓글들을 모집해서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리뷰
바탕으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그래서 알려줘. 네. 리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줘라고 그냥 간단하게 요청만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분석을 시작해서 리뷰가 긍정적인 것들을 이제 따로 솎아내고 부정적인 것들을 솎아내고, 사실 이게 사장님들이 직접 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은 명령 한 번으로 이렇게 요청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에는 부정적인 리뷰는 확인되지 않았대요. 긍정적인 리뷰만 주로 있고 주로 언급된 내용은 이렇대요. 네. 맛과 양, 네, 맛과 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주변 음식 조합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가 좀 있고, 뭐 기다릴 가치가 있다, 웨이팅이 길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는 맛집이다, 이런 어필들. 네, 그렇다는 거는 웨이팅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기다린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메뉴의 조합, 친절함, 어떤 부분에서 친절하다고 고객들이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선을 원하는 의견, 인공지능이 지금 스스로 소비자들이 개선을 원하는 의견을 이제 정리해가서 그걸 따로 또 알려줬어요. 부정적인 리뷰는 아니지만, 이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이죠. 네, 식사 후 디저트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혼자 먹기엔 너무 양이 많다. 그다음에 반찬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인공지능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리뷰, 평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인공지능과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은, 우리 매장을 손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맛집뿐만 아니라, 식당뿐만 아니라, 뭐 펜션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페를 하시는 분들,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제품,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SNS에 달린 댓글까지 참고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더 포괄적으로,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매력으로 보는구나, 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방금은, 네, 이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매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경쟁사 매장을 한번 분석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경쟁사 매장을 데이터를 넣어서, 네, 경쟁 매장의 정보와 경쟁 매장의 리뷰를 넣어서 한번 경쟁 매장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장점일까 하고 물어볼게요. 경쟁 매장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동일하게 또 분석을 해서 우리 경쟁 업체들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그 매장들의 각각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저 매장에서 좀 배울 게 없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어깨 넘어 배우듯이, 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분석을 시작합니다. 뭐 이런 업체는 뭐 평점이 어떻고 주요 장점은 뭐고, 리뷰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이 언급됐고, 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업체도, 세 번째 업체도, 네 번째 업체도, 다섯 번째 업체도,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모든 이제 경쟁 업체가 우리 매장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장에 적합한 뭔가 배울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 첨부를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첨부하고, 자, 이번엔 우리 매장 정보를 넣는 거예요. 자, 우리 매장 정보를 넣고, 우리 매장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참고할 점을 우리가 경쟁 매장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을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고민해 보시고 직접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인공지능이 한번 정리를 한 거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시간이 훨씬 더 빨라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 매장은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 경쟁 매장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이런 업체에서는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이벤트를 하고 다양한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업체에서는 어린이 놀이방을 제공하고 룸과 단체석을 배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리뷰와 평가들, 그다음에 이 업체들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업체와 차이점들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더 특색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뭐 메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뭐 공간 환경, 고객 경험, 이제 고객 마케팅적인 측면,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받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키워드에 대한 내용도 좀 간단하게 한번 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짝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으로 키워드를 분석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키워드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데이터랩에서 봤던 검색어 트렌드, 검색어 트렌드에서 뭐 예를 들면 강남 맛집을 검색해서 나온 이 그래프를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저장한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검색어 트렌드에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바로 저장을 하시면 저렇게 엑셀로 저장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검색어 트렌드를 눌러서 이 키워드의 주요 트렌드 변화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케팅에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365일 내내 마케팅하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점점 반응이 줄어들 땐 마케팅을 줄이고 사람들이 반응이 높아질 때 마케팅을 늘리고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트렌드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으로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신림동 곱창 맛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예시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곱창 맛집 추천, 신림도 소곱창, 곱창 포장 신림, 뭐 신림 술집 곱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마케팅에 적합한 시기, 지금 제가 제공한 통계를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 통계가 이렇다 하고 쭉 이제 설명을 해줘요. 분석을 이제 그래프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적합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검색량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에서 검색량이 급증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 시기를 마케팅 캠페인에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검색량이 안정적으로 높은 시기 역시 마케팅이 유리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 이거와 그래프를 막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보면은 좀 뭐랄까 그래프나 숫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검색량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시기에 맞춰서 각 검색어별로 정리해줘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 대신 정리해줘, 좀 보기 쉽게 정리해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랑 똑같이 쓰실 필요 없이 실제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증거하거나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약간 표시가 조금 뭔가 아쉽게 지금 됐죠. 지금 표시가 조금 아쉽게 됐는데 이걸 표로 하지 말고 글자로 설명해줘. 표가 아니라 글자로 설명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영어가 막 섞여 있고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8월 1일에서 8월 12일 사이에 검색량이 꾸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치의 데이터라면 작년 8월에 이때 대박이 났으니까 이때도 비슷한 시점에 이제 올해에도 비슷한 시점에 광고하면은 효과가 있겠지라는 이제 반복적인 이 트렌드라는 거를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키워드는 8월 1일부터 15일이고
이런 키워드는 10일까지고 이런 키워드는 14일까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키워드마다 어느 시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인공지능이 조언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워링크, 네이버에서 파워링크 유료 광고를 이제 집행하시는 광고주님들, 네, 광고주님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아마 다른 업체에 그 키워드 광고 같은 걸 맡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내가 직접 일정도 해보고 예산 얼마나 써볼까, 뭐 이런 걸로 한번 검색해보면서 찾아보시면서 실제로 광고 집행도 한번 해보고 한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작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큰 공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궁금한 것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이 AI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더 길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런 고객들의 데이터들, 예를 들면 연령, 그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서 데이터를 집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 플레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숫자에 익숙하지 않거나 뭔가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거는 바로 인공지능과 함께 합니다. 네.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스크린샷이든 엑셀이든 보여준 다음에 나는 지금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고서 요청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제가 이걸 약간 실전 마케팅식으로 좀 약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자, 챗GPT의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고서 일단 제가 자료 조사한 게 있습니다. 키워드 트렌드, 우리 매장, 그 다음에 경쟁 매장. 네. 자, 이렇게 모든 파일들을 한 번에 올려요. 20개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올리시면 되고요. 자, 키워드 트렌드와 우리 매장, 경쟁 매장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 매장들의 를 바탕으로 우리 매장에 적합하고 실제로 운용 가능한 광고 전략, 마케팅 전략이라도 할 수 있고 광고 전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할게요. 네, 대신 해줘라고 하기보다는 제안해줘라고 하는 게 훨씬 내가 아이디어를 얻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쭉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5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동시에 이제 분석을 막 시작을 합니다. 네.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경쟁 매장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매장에 적합하고 실제로 운영 가능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경쟁 매장에 대한 이제 분석들, 그 다음에 우리 매장에 대한 분석들, 네, 그 다음에 키워드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이제 답변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대 경쟁 업체들과 어떤 우리가 더 나은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줍니다. 자, 우리 매장은 별점이 4.5점이고 경쟁 매장은 평균적으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뷰가 더 높다. 별점이 높다. 그래서 다만 우리 매장의 리뷰 수가 경쟁 매장들의 리뷰 수보다 조금 적다. 네, 그래서 리뷰를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장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메뉴 및 특징 비교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이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쟁 업체들에서 잘 나가는 메뉴를 꼭 우리 매장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건 아니지만 이런 무료 소주 이벤트라던가 소스 선택을 다양하게 해서 칠리 소스, 간장 소스, 이렇게 와사비 소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스를 선택할 수 있게 약간의 그 서비스, 네, 이런 거를 제공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만 해도 더 효과적으로 그 차별점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매장의 손님들이 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소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내 입맛에 맞는 이제 맛으로 즐길 수 있었어요. 약간 이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곱창 맛집 뭐 이런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고객들은 곱창 맛집 추천과 더불어서 야식이나 술집 같은 그 다양한 상황에서 곱창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만약 영업시간을 한다면 야식 아니면 술집이니까 약간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운영을 한다거나 해서 이런 운영시간을 조절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천천히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까지 천천히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제안을 해줘요. 리뷰 이벤트를 해보세요. 네. 리뷰 작성 시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리뷰 수를 늘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더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하세요. 소비자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뭐 기타 페이스북 이런 곳에 우리 음식 사진들 이쁘게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걸로 뭐 콜라 한 잔이라도 드리던 네, 이런 걸로 고객 참여, 네, 고객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분들이 그 소비자분들의 친구분들께 홍보를 해주는 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메뉴에 대해서 한번 다양화도 한번 고민해보고, 네, 그다음에 요일별 뭐 이런 이벤트도 한번 고민해보고, 네. 특정한 이제 가족 방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뭐 특별한 제공이나 이런 서비스들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만약 광고를 할 때 우리가 만약 체험단을 쓰거나 아니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곱창 맛집 추천, 뭐 신림 술집 곱창 이런 것들을 제목에 넣어서 한번 요걸로 한번 띄워놓으면은 그 우리 매장에 더 찾아오는 손님들이 원하는 글이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거나 하시는데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챗GPT는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예상 질문들이 나와요. 지금 보면 리뷰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메뉴 다양화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뷰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아직 우리 매장에서 리뷰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좀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딱 눌러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눌러보거나 직접 물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 목표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사를 하는 이유들을 이제 정하라는 거예요. 네. 리뷰를 올리자. 그리고 긍정적인 리뷰를 쌓자. 그리고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더 솔직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회를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추첨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뷰 작성 시 뭐 음료를 제공드린다거나 반찬 하나 나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랭킹 같은 것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리뷰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다. 이벤트를 홍보하는 방법은 이렇다.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할지, 네. 그리고 이 리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할지, 네. 그리고 부정적인 리뷰에 대해서 뭐 감사 인사에 대해서 네. 이런 피드백들. 그냥 댓글로 남겨두지 마시고 고객분들의 피드백에다가 뭐 이제 감사합니다. 뭐 특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고객분들이 리뷰하시면은 거기 다 답글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마치 그것처럼 하셔야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조언도 해주게 되죠. 좀 이제 어렵게 만약 이렇게 글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 딱 한 가지 요청만 하시면 돼요. 나는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 좀 더 초보자에 맞게 쉽게 설명해 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쉽게 설명해 달라고 내 상황을 얘기만 하면 내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마케팅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리뷰 이벤트 진행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네. 뭐부터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냥 순서를 그냥 핵심만 딱딱딱 쉽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 리뷰를 남긴 모든 분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방법이 가장 쉽다. 뭐 무료 음료나 뭐 10% 할인 쿠폰이라던가 뭐 추첨을 해서 식사권을 준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언을 조금 더 쉬운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요 내용보다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해줘요. 훨씬 더 쉽게.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인공지능한테 편하게 물어보기만 하면은 인공지능이 점점 답변을 진행을 해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제가 기본적인 딱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하고 한번 지금 이렇게 데이터 분석법 이렇게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이버 데이터 랩, 그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챗GPT를 이용한 인공지능 분석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육 자료로 넘어가서 네.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면은 한번 제가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는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그 뭔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막 안 상황이라서 뭔가 지식이 막 들어온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떤 거에 써야 되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실 건데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리 조금 약간 FAQ를 좀 만들어 왔는데 네, 일단 인공지능을 쓰다 보면 챗GPT를 하다 보면 인공지능의 그 결과물이 뭔가 내 생각과 조금 다르게 답변되거나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나 대신 해준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뭔가 계획을 짜는데 뭔가 조금 더 플랜을 짜주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데 그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업무 보조적인 도구, 수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고민이 있거나 했을 때 인공지능과 상의하시면은 좀 더 약간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딱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똑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답변이 달라져요 라는 이제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인공지능은 약간 다르게 이제 답변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무작위가 좀 존재를 합니다. 무작위. 그래서 방향은 비슷하지만 뭐가 세부적으로 약간 미세하게 달라지는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 그러니까 뭔가 약간 살짝 삐딱선을 타버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네, 잘못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 대신 해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의 답변을 참고해서 내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볼까?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한테 한번 문의를 해볼까? 아니면은 주변에 그 상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 중인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정은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AI가 무료일 경우 엉뚱한 답변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AI는 유료여도 엉뚱한 답변이 조금 있어요. 사실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일종의 사용량,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성능, 약간 이런 정도의 차이이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잘못된 답변이 나오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꼭 사람의 검토가 필요하고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를 얻고 이걸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아이템을 구상을 한다거나 그 시작점에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김향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약간 나름대로 우리 매장에서의 그 특화된 시그니처 레시피를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이게 칼로리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시는데 인공지능을 쓰고 계신 걸로 보여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면 일단 챗GPT는 기본적으로 작년 초부터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 그 사용자의 대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이제 규칙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조금 더 불안한 분들 경우에는 챗GPT의 비즈니스용 챗GPT가 있어요. 그건 이제 비용이 월 30불. 네. 그러니까 무조건 2계정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60불이 나가긴 하는데 만약 이 계정을 쓰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절대적으로 학습을 못하도록 이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은 유료 버전으로 비즈니스 전용, 네. 특히 이제 고객들의 개인 정보라든가 특히 이제 거래처들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뭔가 분석에 활용한다거나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계정보다는 기업용 계정을 쓰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비용이 조금 더 나가긴 합니다. 네, 비용이 조금 더 나가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무료 버전으로 그냥 가벼운 심플한 고민들을 한번 도움을 받아보면서 그 후에 좀 만족감이 괜찮다 싶으면은 네, 유료 결제를 한번 한 달 정도만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주연님께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 특히 이제 특정 지역명 키워드에서 그 광고를 하시는 분들, 특히 블로그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키워드에 설정을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네이버 공식 플레이스 업체입니다 하면서 막 전화가 막 열심히 오실 거예요. 뭐 리뷰를 쌓아야 된다, 뭐 사기 노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네이버의 공지사항에도 적혀 있어요. 그런 업체는 일단 없습니다. 네이버의 공식 업체는 없고요. 네. 그리고 사실 네이버 플레이스라든가 네이버 파워링크라든가 이런 광고는 사실 약간의 지식만 공부를 하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진짜 하루 만에 키워드를 직접 내가 등록하고 직접 광고도 집행해보고 그리고 우리 업체도 등록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대행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한번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 요즘 정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가 뭔가 시간을 조금 쓰더라도 내가 직접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알고서 맡기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스캔을 해보고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공식 공지사항에도 있듯이 네이버 공식 업체입니다 하고 연락 오는 업체들은 일단 전부 공식이 아닙니다. 네, 그건 네이버에서도 좀 사기성 이런 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좀 계속해서 공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체험단이라든가 파워링크 광고라든가 뭐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영업을 많이 나가시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분들과 많이 상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달콤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설명 끝나고 좀 남는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별첨 문서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자, 챗GPT를 활용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래 파란색 배경에 적혀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한테 나 이러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거 분석하고 싶어 라고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좀 이제 장황하게 길긴 하지만 네. 우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힐링커피라는 새로운 카페를 오픈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개업하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강남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위 5개의 카페 데이터를 수집했어. 내가. 네. 그래서 각 카페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분석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소와 피해야 할 요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밑에다가 쭉쭉쭉 내가 정한 5개의 업체를 쭉 적어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챗GPT를 통해서 뭔가 상권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입지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활용하기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랩도 역시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비슷한 개념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네이버 데이터랩에 분석할 때 이제 엑셀이나 뭐 이런 걸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문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미엄 유산균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장건강, 면역력 등의 키워드로 최근 6개월 동안 검색 트렌드를 내가 수집을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소비자들이 유산균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반영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주세요 하고서 이 마케팅의 시작점에 대한 고민을 크게 줄여주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데이터를 이제 간단하게 엑셀이 아니라 단순하게 요약한 건데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검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효과, 추천, 복용법 같은 것과
많이 자주 검색되고 있다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 건강은 겨울철에 주로 검색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랑 활용하실 때는 엑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장문으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간 사람과 대화한다. 인공지능과 일단 챗GPT와 대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대화한다는 느낌을 계속 약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 실제로 약간 사람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이제 질문들 내가 오타를 내도 이해를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만약 내가 마케팅적으로 인공지능을 만약 활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녹차 음료라는 신제품을 곧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은 20세와 35세 사이의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성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마케팅 캠페인 아이디어와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이벤트, 인플루언서 마케팅, 블로그 콘텐츠 등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하고서 인공지능에게 내가 알려줄 거 알려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로드맵, 네, 간단한 약도를 많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 전문 직원이 있다면, 부서가 있다면 그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점점 구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자, 혹시 챗GPT를 활용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환경에 이제 상황에 놓치면서 이걸 어떻게 입력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이 계실 건데요. 네, 챗GPT를 이용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인공지능이 나에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어를 잘 모른다면 물어보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뭔가 대화를 이어나가면, 내가 물어본 만큼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나에게 맞춰준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추가적인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이버, 특히 이제 네이버 쪽, 플레이스 쪽에 대해서 다 등록하시고 관련된 설정도 하고 계실 건데, 어, 음,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약간 이건 약간 지금 최근에 몇 가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와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약간 정정차, 네, 혹시나 실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해가지고 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스에 리뷰를 쌓기 위해서 내 블로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지도를 넣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네이버 그 플레이스 리뷰에 대한 정책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뭔가 이 매장과 관련이 없는 정보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이 전혀 다른 그니까 내용에 설명되지 않은 장소가 등록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블로그에 대한 이 게시물에 대한 노출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식 블로그에다가 항상 모든 글에다가 네이버 지도를 넣고 계셨다면은 약간 우리 매장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고객과의 그러니까 소소한 에피소드 아니면은 이제 원자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통하시는 분하고 막 이렇게 회의했던 내용들, 우리 매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하실 때만 지도를 넣으시고 웬만하면은 다른 지역 옆 친구의 매장 지인분의 매장 오픈에 갔다 하고서 우리 매장 지도를 넣는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많은 그 창작자분들, 그 일반 블로거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장님들 블로그에서도 이게 검색에 글이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좀 나쁜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어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넣으실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뷰를 만약 쌓고 싶다면은 꼭 내 매장 안에서의 이야기만 하기. 네. 이것만 지켜주시면은 지금 네이버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뭐 이제 플레이스 마케팅 뭐 이런 부분도 고민하실 건데, 특히 제가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게 플레이스 순위는 어떻게 올리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혹시나 네, 여기도 그런 질문을 좀 조심스럽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드리면요. 네.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에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순위가 오르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이 최대한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네이버 예약이라던가 네이버 사전 결제 같은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고객이 우리 매장에 실제로 왔구나, 실제로 왔구나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알 수 있게 된다면은 더 신뢰도 있는 고객 데이터가 돼가지고 이제 점점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영수증 리뷰라던가 사용자 리뷰, 그 다음에 블로그 리뷰 등도 있는데, 블로그 리뷰는 무조건 양이 많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래서 뭐 한 번에 단시간에 우르르 쏟아내시기보다는 우리 업체, 그러니까 만약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이제 개인 사업으로 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이다, 만약 이런 분들이라면은 약간 뭐 일주일에 한 3개 정도만 작성을 하셔도 충분하게 플레이스 리뷰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뭐 체험단의 인원을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부담은 좀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나 그 플레이스 리뷰에서 뭐 체험단이라는 키워드 노출을 신경 쓰는 부분은 우리 매장을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뭔가 우리 매장에 오실 수 있는 고객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우리 글이 보여서 우리 매장에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시는, 약간 요게 목적이니까요.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일주일에 뭐 3번, 3개, 4개 이렇게 해서 좀 띄엄띄엄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적일 겁니다.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우지연님께서 지금 채팅을 보내주셨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 제가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장을 옮기는 상태라서 우리 매장을 기존 정보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마 이게 사업자가 바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플레이스는 사업자 정보가 그대로 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대표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주소지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바뀌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는 네이버 플레이스 고객센터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최근에 네이버 플레이스는 사업자 인증 제도를 해가지고 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자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뭐 이런 경우 주소만 변경하면은 옮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네이버 고객센터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 더 좋은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뭐 편하게 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피드백 더 따로 서면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늦은 시간, 또 1시간 반 동안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 아마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마케팅, 요 2가지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학습하시느라고 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린 교육 자료 이런 거 활용해 하셔가지고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서 인사이트 확장하시고 사업 번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수업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